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은철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해요. 맨날 이제 법 얘기만 하니까 좀 딱딱하고 어렵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서 오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은철의 성공 스토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성공한 사람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이름만 얘기해도 다 알만한 사람입니다. 아, 누구죠? 미국에서 굉장히 성공한 IT 사업가입니다. 네. 이름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창업자. 그렇죠. 머스크 요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장 어떻게 보면 핫한 사람이고 굉장히 좀 잘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자, 일론 머스크의 생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아무래도 뭐 이혼 가사 전문 변호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의 이제 사생활, 결혼 생활, 뭐 여기에 집중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고, 또 그 사람이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앞으로 일론 머스크의 사업에 대해서도 뭐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론 머스크의 생애에 대해서 홍 이사님이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론 머스크는 원래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입니다. 그렇죠. 또 캐나다와 미국 쪽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네. 퀸즈 대학교를 나와서 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네. 펜실버니아 대학교에서 물리학을 전공했었고요. 네.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등록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다가 바로 이제 이틀 만에 맞아요. 과정을 관두고 네. 실리콘밸리로 바로 갔습니다. 바로 갔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IT 회사를 창업해서 네. 약간의 지분을 가지고 네.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약간 성공을 하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또 많은 경제 위기와 뭐 그런 것 때문에 네. 굉장히 또 고생을 많이 하셨는 고생도 많이 했어요. 분이에요. 예. 물론 순탄하게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결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험난한 그런 인생을 살았었고요. 하지만 뭐 그런 중에서도 자기가 밀어붙였던 뭐 테슬라 자동차, 네. 일명 전기 자동차죠. 그렇죠. 그리고 뭐 스페이스 X 계획, 네. 우주에 나가서 우주 여행을 하고 네. 화성에 뭐 산다는 계획. 네. 그리고 또 요즘에 뭐 진짜 실현이 가능할 수도 있는 그 진공 튜브 아시나요? 알아요. 지하에다가 네. 튜브를 깔아서 봤어요. 비행기보다 더 빠르게 이동할 네. 수 있는 맞아요. 그런 구상을 하고 있고. 자, 우리 김대리는 머스크 알아요? 요즘 주식에 관심 많아서. 저는 관심이 없는데 네. 어딜 가나 주식 얘기다 주식 얘기하고 보니까 있죠. 테슬라가 요즘 1순위라고. 네. 테슬라 뭐 작년에 주가가 뭐 2배가 올랐느니 뭐 엄청나게 올랐다고 이제 거기 투자한 사람들은 뭐 싱글벙글 하고 있는데, 뭐 주식은 주식이고 우리 일론 머스크 개인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것 같아요. 우리 김 대리는 만약에 일론 머스크 같은 남자 친구가 생겼다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좀 별로. 왜 별로예요? 저는 환경이 다르면은 환경이 어차피 너무 잘 안 다르다?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여러 환경을 또 거쳤죠. 태어나기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났는데, 맞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는 않았어요. 저도 이제 일대기를 자세히 봤는데, 사실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거든요. 이혼을 하셨고 아버지는 별로 양육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좀 이제 교육 같은 데 관심이 많아서 어머니 영향을 준 것 같은데, 어머니는 캐나다 출신의 모델이에요. 모델이고 아버지는 남아프리카에서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두 사람도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김대리 말했듯이 환경이 너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머스크의 부모님은 서로 이제 성격도 안 맞고 환경이 안 맞아서 조금 그래서 이혼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장 걱정되는 게 뭘까요? 이혼하면서. 경제 문제도 걱정되고 자녀 문제가 가장 걱정되잖아요. 이혼해가지고 뭐 자녀한테 마이너스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 근데 머스크를 보세요. 부모님이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힘든 환경을 잘 극복하고 성공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성공하면 더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본인이 힘들었던 거를 물론 나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좋게 승화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일론 머스크 같은 이런 사람들은 천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어떻게 보면은 역이용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사실 학교에서 왕따도 많이 당했다고 해요. 왕따도 당하고 많이 힘들어했고 또 굉장히 또 내성적이라서,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뭐를 봤느냐, 책을 그렇게 많이 봤다. 그래서 창의적인 생각도 많이 하고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전화위복이 된 거죠. 그리고 부모님이 매일 이렇게 서로 싸우고 맞지 않는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제 생각은 그래요. 이혼하면 부모가 자녀한테 잘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꼭 그건 아닌 게, 두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맨날 싸운다. 근데 이혼을 안 한다. 자녀 때문에. 그러면 그 싸우는 환경이 자녀한테 좋을까요? 좋진 않겠죠. 네, 안 좋아요. 오히려 더 마이너스예요. 차라리 이혼하면 처음에 힘들지만, 이혼하면 어떻게 돼요, 자녀가? 그 환경이. 일단 안정이 되겠죠. 서로 싸우는 모습을 안 보여주니까. 그리고 더 이제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엄마가 양육을 한다. 그러면 아이한테 더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아빠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오히려
이 전화위복이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일론 머스크를 보세요. 전화위복을 만든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당시에 정치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19세 정도 됐을 때 이제 아예 그 외국으로 가야겠다.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쪽으로 이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캐나다로 갔습니다. 캐나다로 가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미국으로 이제 건너갔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아메리칸 드림을 세우려고 이제 갔는데 중간에 그 명문대학교 스탠퍼드 대학교 박사과정을 딱 입학을 했는데 바로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누구 생각이 들어요? 빌 게이츠 생각이 들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건데 뭐 박사과정이나 석사과정이나. 근데 사실 이런 사람들은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빨리 이제 실리콘밸리나 이렇게 경제 이 산업 현장에 나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이제 우리나라에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자녀들 대학에 보내려고 하고 뭐 좋은 대학원 유학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 비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니 선생님도 그랬거든요. 엄청난 사교육비를 차라리 자녀를 경제적으로 써라. 뭐 주식을 사준다든지 아니면 자녀가 이제 뭐 사업적으로 독립할 수 있게 쓰면은 차라리 그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머스크도 대학교에 명문대학교 이제 대학원에 입학했지만 바로 나와서 이제 실리콘밸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사업이 뭐죠? 인터넷 사업을 했어요. 인터넷 사업을 해서 뭐 우리가 아는 페이팔 있죠? 페이팔, 이 전자결제 시스템 이것도 이제 머스크가 어떻게 보면 창간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홍 이사가 얘기했지만 가장 획기적인 이제 사업이 바로 테슬라 자동차 아닙니까? 전기 자동차. 전기차 사업도 이제 지금 처음에 전기차 사업할 때는 사람들이 다 반대했죠. 전기차 사업이 뭐 될 거냐. 아직도 내연기관이고 먼 훗날의 얘기냐. 근데 이제 선각자잖아요. 아니다. 환경을 생각해서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다 해서 밀어붙인 거예요. 이렇게 사업하려면 뚝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박이 났죠. 그야말로 테슬라 전기자동차가 대박이 났고 앞으로도 이 전기자동차 산업은 유망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는 이제 지는 해가 됐고 전기자동차 시대가 왔다. 저도 이제 다음에 자동차를 만약에 바꾸게 되면 전기자동차를 타고 싶어요. 그래서 이 인프라가 좀 부족하긴 한데 인프라만 갖춰진다면 앞으로 전기자동차 시대는 도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정말로 획기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스페이스 X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화성으로 가겠다. 이것도 정말 획기적인 건데 저도 이제 우주에 항상 관심이 많았거든요. 사실 지구에만 우리 인류가 언제까지나 살 수는 없어요. 이 지구가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환경 재앙이 생길 수도 있고 인터스텔라 같이 이 지구에 더 이상 인간이 이제 살 수 없는 환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인류가 멸망할 거 아닙니까? 그럼 다른 행성을 찾아가야 되는데 일단은 가까운 화성부터 가자는 거죠. 그래서 화성이 이제 식민지 개척 시대를 이제 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 인류가 저희 세대에서 뭐 인류가 멸망하지 않겠지만 언젠가는 멸망할 수 있잖아요. 지구도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행성으로 갈 수밖에 없다. 거기에 대한 선각자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로 사업적으로는 정말로 대박을 친 그런 사업가인데 개인적으로는 결혼도 여러 번 했죠.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출산을 했는데 이제 그 젊은 어떻게 보면 아티스트랑 만났거든요. 젊은 아티스트는 트위터에서 만났대요. 트위터에서 만나서 애까지 낳았는데 아직 결혼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지만 하여튼 결혼도 여러 번 하고 이혼도 여러 번 하고 자녀가 5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쌍둥이도 있어요. 인공수정에서 이제 5자녀가 있는데 추가로 자녀를 또 이제 낳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굉장히 또 여성 편력도 심하다는 그런 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헐리우드에 또 많은 그 연예인들과 또 연문설이 나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대리? 그분의 선택. 선택이. 제가 이런 책을 봤거든요. 어떤 책을 봤냐면 방송에서 나오고 이제 간단하게 책에서 나왔는데 이 인간에게 약 20%에 해당하는 인간이 좀 특별한 유전자가 있대요. 그런 유전자가 뭐냐면 이 개척을 하려는 유전자, 모험 정신이 강한 유전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도 보면 막 굉장히 개척 혁신이 강한 사람이 있죠. 뭐 어디 막 뭐 여행도 좋아하고 막 사업도 막 굉장히 좀 혁신적인 사업하고 뭐 외국도 막 자주 나가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유전자가 특별한 거예요. 그 특별한 유전자가 이름이 있는데 하여튼 그 유전자가 특별한 사람은 어디를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모험심도 강하고 개척 정신도 강하고 제가 보기엔 머스크가 딱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을 하고 남들이 반대하는 길도 막 가려고 하고 굉장히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개척 정신이 강하다고 하죠. 모험심도 강하고. 그래서 성공하면 굉장히 좋은 스타일인데 이게 이제 결혼 생활에서는 단점 어떻게 보면 또 아내한테는 이게 가정적인 남편이 아니니까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홍 이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단점은 있겠지만 여자 쪽에서는 당연히 싫어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남자가 이렇게 너무 기행이 있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99.9%의 여자들은 싫어하고요.
0.001%의 네. 여자는 남편이 돈 잘 벌면 네. 좋아할 수도 있지 근데 않아요? 어마어마한 재벌 중에 재벌 아닙니까? 분명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꾸 김대리한테 이런 질문해서 미안한데, 김대리 만약에 남편이 이 정도 머스크 정도의 큰 재력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제 집에 가정적이진 않아.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봐줄 거예요? 그 돈이 제 돈은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만약에 일론 머스크랑 한 10년 정도 결혼 생활 했다. 근데 그동안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을 거 아닙니까? 자, 재산 분할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기여도 인정받아서 네. 청구할 때 50% 청구해야죠. 네. 자, 미국에서는요, 뭐 주마다 좀 다르긴 한데 재산 분할 거의 50%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재산이 얼마겠어요?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200조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조 단위야. 몇십조, 몇백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든 거예요. 100조다. 그럼 아내한테 얼마나 갈까요? 50%면. 50조가 가야 되잖아요. 이론적으로. 실제로 미국에는 그렇게 받는 경우도 있어요. 50% 이제 뭐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혼 재판하면 이 아내가 50조 받을까요? 아니요. 50조 못 받아요. 대부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물론 뭐 그 아마존 회장 부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천문학적인 액수를 받았지만 상당수의 그 재력가 부인은 이혼할 때 생각보다 적게 받았네. 예를 들어서 뭐 100조면은 예를 들어서 뭐 1000억. 1000억은 많지만 100조에 비하면 적은 그 비율이잖아요. 뭐 1000억 아니면 뭐 100억 이렇게 받아요. 왜 그럴까요? 기여도를 많이 안 쳐주나요? 아니 미국은 기여도는 거의 절반을 본다니까. 기여도 문제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결혼할 때 약속을 하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이걸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혼전계약서라고 하잖아요. 혼전계약서. 미국은 이제 프리너 어그리먼트라고 그래요. 프리너비라고 줄임말로 하는데 그걸 다 써요. 웬만한 사람들은, 재력가들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결혼 후에 늘어난 재산에 대해서도 뭐 재산분할 어디까지만 인정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0억까지만 재산분할 인정한다. 그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걸 공정하게 써야 돼요. 뭐 결혼하기 전에 갑자기 이제 서로 내밀면서 도장 찍어. 이건 안 되고 이제 그 계약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이 내용이 이거다.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호사들이 이제 검토를 하겠죠. 검토해서 이 정도면 뭐 받아들일만 하다. 그래서 이제 도장을 딱 찍으면 그 합의서가 되는 거예요.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상대방 재산이 뭐 100조다, 200조다 해도 그 약정에서의 뭐 100억까지밖에 못 받는다면 100억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기사나 이거 보면 이 미국에서 뭐 재벌들 이혼했을 때 뭐 재산분할 액수가 생각보다 적은 이유는 다 프리너, 어그리먼트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 만약에 머스크가 우리나라 이제 재벌이다. 우리나라에서 혼전계약서 썼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그 100억밖에 못 받을까요? 계약서대로? 그래도 똑같이 그것도 네. 일종의 약속이기 때문에 네. 소송 시에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원래는 약속 계약은 당연히 이제 지켜져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우리 민법에도 사적 자치 원칙. 그리고 계약의 구속성의 원칙 때문에 원래 여러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혼전 계약서라든지 모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그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혼전계약서는 효력은 좀 미국보다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미리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재산분할은 이혼했을 때 발생하는 권리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박탈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아요. 그럼 언제 그거를 쓰면 유효할까요? 이혼할 때. 두 사람의 이혼 얘기가 나왔을 때 아니면 협의혼 할 때 계약서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 재산이 뭐 1000억인데 아내는 100억만 받는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혼을 얘기하면서 쓰는 약정서는 그때는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이혼을 할 때 상대방이 뭐 각서 써, 뭐 계약서 써, 그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도장을 찍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이상 청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위험할 수 있으니까 꼭 신중하게 생각하고 찍으셔야 돼요. 가급적이 안 찍는 게 좋아요. 안 찍으면 나중에 재판하면은 재산분할 기호도에 따라서 뭐 30에서 50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각서 협의서는 신중하게 생각하신 다음에 도장을 찍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환경이 조성돼요.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우리나라에서 사업했다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창의적인 생각이 안 나왔겠죠. 힘들었겠죠. 공부 잘하면 뭐라고 했을까요? 부모님이 의대나 법대가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뭐 의사나 뭐 변호사 했으면은 이렇게까지 성공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창의적이고 뛰어난 천재들은 의대나 법대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업을 해야 돼요. 창의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좀 현실이 안 탄 거예요. 공부 잘하면 의대, 아니 법대, 법조인 되라, 뭐 판검사, 뭐 변호사 해라, 의사 해라. 물론 판검사나 변호사, 의사도 물론 아주 좋은 직업이고 필요하지만 이런 머스크 같은 사람은 사실 뭐 판검사나 의사, 변호사보다는 창의적인 사업가 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정말 부럽기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업도 잘 되고 더 혁신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 매체에서도 우리 그 인류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위로 일론 머스크를 이제 뽑기도 해요. 어찌됐건 일론 머스크도 좋은 여성 만나서 행복하게 결혼 생활도 잘하고 가정 생활도 잘하고 사업도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성공 스토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일론 머스크 같이 또 성공한 그런 인물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